아니 이번에 가격 청구권이 좀 명확화됐다던데 그러면 뭐 임차인이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신청을 못해. 그럼 내가 적용이 되는 임차인이야. 그럼 음, 임차인이 신청하면 임대인은 뭐 다 받아줘야 되는 건가? 뭐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제 임대인이 다 받아줘야 할 그런 의무는 없고 뭐 거부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종국적으로는 뭐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는 거지. 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되지? 안녕하세요. 지지옥션 TV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은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최신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정말 많이 안 좋죠. 특히 이제 뭐 상인 같은 경우는 정말 영업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임차인들 생존권을 좀 보호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 상생 그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2020년 9월 29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산타워 임대료 내려라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상가 임대차법 갈등. 제가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그 두산타워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뭐 그때부터 이제 임대인들이 반대를 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고요. 자, 두 번째 기사를 보니까요. 자, 제목이 막 오른 상가 임대차 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대인들도 임차인뿐만 아니라 이 임대인들도 경제적 피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법 개정이 정말 옳은 것이냐? 오히려 분쟁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그 주 내용은요, 이 차임 증감 청구권과 그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가 주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주 좀 가벼운 내용인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개정 전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거든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범위, 환산 보증금 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부당하니까 이게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하나하나씩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들도 보호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이 대항력에 관해서는 2015년 5월 13일부터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들도 이 대항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자, 이 권리는 2013년 8월 13일부터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게, 자, 3기 차임 연체와 해지입니다. 자, 이것도 2015년 5월 13일에 생겨난 그런 조문인데요. 원래는 임차인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민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2기만 연체하면 내쫓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임차인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도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를 여기에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권리금 조항입니다. 권리금은 2015년 5월 13일에 신설된 그런 조항인데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그런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된 법 조문을 보면은요.
이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된 말이 보이죠?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권리 분석이나 뭐 이렇게 계약을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라는 건 원래 없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는 있었지만 이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환산 보증금의 범위를 정할 때 단순히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법무부 관할에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법 정책을 펼칠 때 이 법무부와 같이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지 이 상가 임차인들이 보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만들어진 조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9억 원 이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임차인들만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가건물 임대차 위원회 심의를 거치다 보면은 앞으로는 좀 더 그 범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4조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 14조에도 이 상가건물 임대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조문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관한 그런 조문이죠.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환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소액 최우선 변제금으로 2,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를 정할 때 이 상가건물 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상가 임차인들의 보호 범위를 정할 때 법무부와 연계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임차인들의 보호에 좀 더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두 번째는 차임 감액 청구권의 명확화입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1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자, 이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얘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1급 감염병은 이 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1급 감염병에는 메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스 등 이런 전염성이 강한 그런 전염병들을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란 것은 지금 현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 조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기존에도 이 조문이 있었긴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감액을 청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좀 더 그 상황을 나열함으로써 임차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또 증액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감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뭐 감액을 청구할 때 20%든 50%든 그 경제 상황에 맞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감액 청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거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감액 청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조정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또 임대인이 그거를 또 수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지금 현재 분위기상 소송을 거친다면은 임차인이 승소할 확률은 뭐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워낙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은 이 환산 보증금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임차인들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뭐 답을 먼저 드리면은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이 아무리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감액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원래 이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환산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영세한 상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사망에도 이 1급 감염병이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는데요. 사망은 그나마 임대인을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제가 사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감염병의 예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5%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차인이 월세 1,000만 원을 내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임대인에게 감액 청구를 해요. 자, 20% 감액 청구를 하면 그게 받아지면은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800만 원만 지불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800만 원에 굳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해소가 되고 다시 이제 경제가 정상화가 되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 법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5% 이상을 초과해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에는 그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를 감액을 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중에 다시 20% 증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20%를 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시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기존에 있던 1,000만 원을 초과해서 증액할 때에는 다시 5% 제한 규정을 받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차임 연체의 특례입니다. 자, 이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의 9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 이번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임차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계약 해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원래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3기의 차임을 연체를 하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뭐 월세를 못 내니까 무일푼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고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즉 이 법 시행일은 2020년 9월 29일이죠. 그때부터 6개월 동안에는 임차인이 한 번을 연체하든 두 번을 연체하든 세 번을 연체하든 간에 그때 연체한 거는 연체로 안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임시 특례인데요. 지금 6개월 동안에 이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도 그대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임 연체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고 또 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적용 대상은요,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규정은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기간은 시행일부터 6개월간입니다. 현재 2020년 9월 29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 기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그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도 그대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법 시행 전에 이미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 법이 2020년 9월 29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3기 차임을 연체를 했는지 아니면 3기 미만으로 연체를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만약에 시행 전에 3기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행 전에 단순히 2기의 차임만 연체를 했다. 자, 그렇다면 3기의 차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6개월간에 좀 더 연체를 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요,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돌려보셔도 상당히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에 맞춰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편에서 약간 보호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임차인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임대인도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면은 임대인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다시 임차인도 또 다른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만을 위한 그런 법안보다는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법안도 같이 마련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이슈 브리핑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